어제가 신해철의 10주기였습니다. 10주기를 맞아서 의외의 기사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일간 스포츠에서 이제 음악 담당인 박세연 기자가 저와 이제 이전에 뭐 자주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제 자문을 하는데 이제 신해철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해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신해철은 이 기사를 보시면 뭐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아시겠지만 신해철은 87년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꿈과 배치되는 시대적 소명을 나름대로 변증법적으로 잘 통합시킨 그런 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예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음악을 통한 무대에서의 공연 이런 것들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형식만 남은 출결 체크로 점수를 주는 그런 도구마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맞서 싸웠죠. 근데 저는 타협을 했어요. 마지막에 타협을 하고 11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신해철은 자퇴를 선택했죠. 11학기 만에. 철학과에서 11학기씩 다니고 나서 졸업을 한 사람 저밖에 없고요. 11학기씩 다니면서 그제서야 자퇴한 사람 신해철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싫었던 게 아니고 철학과가 싫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시대적 소명 때문에 그리고 신해철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학교 생활이 2순위가 되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또 신해철도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 과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열정이 신해철의 음악에 고스란히 들어갔죠. 그대에게를 부를 때의 신해철입니다. 그대에게는 일단 도구마로 가득한 권위와 꼰대질로 가득한 그런 가요계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돌을 던진 그런 쾌거였습니다. 대학가요제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신디사이저로 락을 하는 그런 팀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듀렌 같은 그런 뉴웨이브에서 신디사이저 중심으로 비트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봤지만 락 밴드가 신디사이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도입부를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음악 없었습니다. 저는 과방에서 우리가 지금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하는데 앞부분이야 그러면서 한번 들어볼래?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몇몇 친구들이 그 과방에 있던 친구들이 그 음악을 들었죠. 앞부분을. 그냥 음질도 좋지 않은 그런 그때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앞부분의 전주는 만화영화 주제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있었죠. 대학가요제는 그런 음악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 자리에 조용필이라는 심사위원이 있었고, 조용필 씨는 그 앞부분의 전주만 보고 대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나중에 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전주가 되었죠. 네. 사실은 그 놀라운 신디사이저의 빵빠레가 있었기 때문에 90년대는 가능했고, 그리고 이후에 신해철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의 음악적 다양한 실험들이 촉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돌아온 신해철은 또 다른 도전들을 하죠.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그리고 후학을 키우면서 새롭게 음악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스트 스테이션, 그 음악과 사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 특별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논객이 되어 백분 토론에 등장하기도 하죠. 그가 꿈꾸던 사회는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의 위기 속으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그런 미치광이 리더가 대통령인 사회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노래에 결결에 숨어있는 평화와 또 인권에 대한 메시지, 그게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그의 노래를 한 곡 제대로 틀 수가 없지만, 감히 그 노래들은 한국의 그 가요사의 길이 기억이 될 노래고, 영원히 리메이크 되면서 또 다른 젊음들을 각성시킬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싸우다 갔기 때문에 더더욱 값어치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최근에 신해철 가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코인팔이를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구 퍼나르면서 마치 그게 엄청난 뉴스거리나 되는 듯 씹어조지는 그런 지식인 척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생각에 AI를 전공하는 한 교수가 그걸로 조롱하듯이 신해철에 대한 얘기를 남긴 글을 봤을 때 경악했어요. 신해철이 무슨 잘못입니까? LG 마사이가 신해철 가족에게 후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까? 무슨 뇌물이 됩니까? 그게 무슨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가세연에서는 그렇게 조리돌림을 합니까? 신해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이 끔찍한 사이버 불링의 그 범죄자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기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의 음악이 그리고 그의 삶이 그런 정말 끔찍한 마타도나 혹은 잡스러운 그런 요소 때문에 결코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히 말하지만 그가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졌으면 하고 바랬던 민물장어의 꿈이란 노래를 그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 응축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의 흔히 말해서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들에게 남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서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그 가사를 보면 우리들의 몸이 찢겨지더라도 민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 바닷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몸이 갈갈이 찢겨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던 민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성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욕심에 겨워서 그 바다로 나가는 길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그야말로 그때의 찌꺼기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른답게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 진실을 수호하는 편에 서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들을 지켜봐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